안녕하세요, 신용철입니다. 오늘은 사무실도 아니고 강의하는 저기 학원도 아니고요. 집이에요, 집. 집에서 갑자기 이제 여러분들한테 좀 전달하고 싶은 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동영상을 켰습니다. 어, 그 세법학 그 공부 방법에 대해서 이제 좀 고민을 늘 저는 많이 하잖아요. 이제 제가 이제 세법학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제 어떻게 하면 학생들한테 조금 더 세법학을 좀 재밌고 좀 저기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도록 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합니다. 고민도 조금 많이 하고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물론 여러 가지 이제 세법학 공부 방법이 있겠지만 그 중에 이제 제가 공부할 때 그게 제가 수험생일 때도 많이 느꼈던 부분이고 그 다음에 강사를 하면서 더 많이 더 이제 처절하게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여러분들한테 조금 공유를 해드릴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제가 생각하는 이런 그런 방법에 따라서 공부를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어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법이에요. 법령을 있는 그대로, 법령에 있는 그 표현을 그대로 공부를 하자. 이게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차피 지금 세법을 공부하는 것, 뭐 세무회계도 마찬가지고 세법학도 마찬가지겠지만 결국에는 법령을 공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있는 그 세목에 관련된 법령들, 뭐 소득세, 법인세, 그는 국세 기본법 여러 법령들 거기에 따른 뭐 시행령 혹은 시행규칙까지 또 한편 또 더 나아가지고 뭐 예교 통칙도 우리가 다루고 있긴 한데 어쨌든 근본이 되는 건 바로 법령입니다. 결국 그 법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 우리가 수식화되어 가지고 계산 문제가 되어 있는 거지 우리가 세무회계 쪽이고요. 그것을 우리가 그 법령 있는 그대로 이제 적시를 해주면서 세무적 판단을 해주는 것을 우리가 세법학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결국에는 본질적으로는 그 세법령을 이제 우리가 배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세법학에서는 결국에는 법령을 쓰는 건데 그 법령을 공부하고 법령의 그런 뜻을 알고 그 법령에 해석하는 방법, 그다음에 적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결국 세법학의 본질인데요. 결국 이 세법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은 그 세법의 표현을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고요. 지금도 그렇게 들고 있고 앞으로도 제가 학생들한테 가르치면서도 늘 강조할 것은 결국 법령이다라고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만든 게 바로 욕망의 법령집이죠. 욕망의 법령집은 저의 그런 갈증, 그리고 저의 욕망이라고 봐야 되겠어요. 저의 그 갈증이 이렇게 책으로 표현됐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그 책에 서론에도 머릿말에도 말씀을 드려놨지만, 공부할 때도 좀 의문이었어요. 공부할 때도 결국 법을 공부하면 당연히 법령의 표현을 봐야 되지 않나? 이게 제 생각이었고, 그런데 이제 우리 기본서는 그렇게 나와 있진 않죠. 뭐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세법학 기본서들 있잖아요. 뭐 저기 뭐 유은종 쌤이 쓰신 것도 있고 정명찬 쌤이 쓰시는 것도 있지만 그런 기본서는 결국에는 그 법령을 해석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어떤 법이 있으면 그 법에 따른 뭐 이론이라든지 그 관련된 판례를 조금 편집을 해서 보기 좋게 편집을 해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한 그런 수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결국 본질적으로는 법을 배우는 거단 말이에요. 그죠? 법의 정확한 표현이라든지 법의 날것의 표현 그런 것이 먼저 우리가 공부가 되어야지만 거기 관련된 뭐 이론이라든지 해석 반복론 그다음에 판례 해석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치기 할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이 좀 들었어요. 특히 우리 기본서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법이 있죠. 그 관련된 법을 써놓고 관련 이론이라든지 판례를 쓰고 있지만 우리 기본서를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시면 뭐 저는 아직 기본서가 없는데 뭐 기본서를 이제 제가 만들 예정인데 기본서를 보시면
다른 선생님 기본서를 보시면 그 기본서에 법의 내용이 있고 나가서 이론의 내용이 있고 판례의 내용이 있는데 그게 막 혼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막 섞여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어디까지가 법이고 어디까지가 이론이고 어디까지가 판례인지를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저 또한 그랬고요. 저도 수험생활 할 때 법이 어디까지가 법이고 혹은 법이 있다 하더라도 그 법이 어디까지가 그 저자의 표현인지 실제로 우리가 그 법의 날것의 그런 워딩 말고요 다른 뭐 조금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런 선생님들의 워딩을 쓰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런 워딩을 쓰는 게 어디까지가 선생님의 워딩인지 이런 것들을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거를 판단하려면 법을 보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서하고 사실은 제대로 공부를 하려면 이런 법 과목 같은 경우에는 기본서 펴놓고 그다음에 법전을 같이 펴야 돼요. 그래서 법전을 같이 펴서 실제로 그 법에 있는 법률상 표현이 내가 이해가 안 된다. 그러면은 그 관련된 부분의 기본서를 찾아가서 그 기본서에서 선생님들이 표현하고 있는 그런 설명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공부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순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냐라는 거는 제 생각에는 일단 법에 있는 표현을 먼저 보고 그 법을 한번 읽어보고 나름대로 해석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해석이 안 되고 뭔가 다른 해석이 있을 것 같다 혹은 이 해석이 조금 애매하다 좀 잘 모르겠다 하면 우린 거기에서 이제 기본서를 가서 기본서 내용을 보는 이게 사실 순서가 맞거든요. 순서가 맞고 공부 방법에도 맞아요. 그리고 그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도 많이 남아있는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제일 중요한 건 일단 관련 법령을 먼저 그 날것의 표현을 그대로 읽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그 법이 좀 딱딱해요. 그리고 좀 불친절합니다. 그 내용 단어 워딩들 자체도 우리가 이제 뭐 일본법을 이제 가지고 온다든지 다른 법을 차용하다 보니까 그리고 한문에 있는 내용 이제 한자죠. 한자를 이제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조금 우리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그런 용어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이제 여러분들 조금 힘들게 하거든요. 그리고 또 법은 이제 법령간 그러니까 법의 뭐 1조라든 그법 조항 간에 뭔가 연계가 있는데 그 연계를 딱 이렇게 모아두지 않고 이렇게 조금 그냥 좀 뭐랄까 좀 산재되어 있어요. 좀 이게 흩어져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거를 모아주는 작업 이런 것들이 사실 좀 그 기본서가 해주는 거고 법령은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는 좀 불친절하긴 합니다. 그래서 그 공부를 혼자서 하기에는 조금 버겁죠. 왜냐면 내용 자체도 잘 모르고 이 그 조항 간의 연계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법을 읽으라고 하면 당연히 좀 버겁기도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세법학 강의는 일단 그 법령을 위주로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면서 그 법령 위주로 공부를 해서 강의를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강의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제가 모든 제 과정에서는 제가 뭐 영순환도 있고 일순환도 있지만 제 과정에서는 항상 욕망의 법령집을 가지고 오라 그러고요. 욕망의 법령집이 메인 책이에요. 그래서 저의 기본서는 어찌 보면 욕망의 법령집이 맞습니다. 그래서 욕망의 법령집을 우리가 기본 책으로 해서 거기에 나와 있는 법률 조항을 이제 하나씩 저하고 이제 살펴보면서 거기에서 이제 이해가 안 되거나 거기에 관련 중요한 판례가 있으면은 이제 아직 제 기본서가 없어서 뭐 원재훈 쌤 기본서로 가서 그 관련된 부분을 한번 찾아본다든지 혹은 뭐 지금은 제가 원재훈 쌤 기본서 쓰고 있지만 앞으로는 꼭 원재훈 쌤 기본서가 아니고요. 뭐 제 책이 나오면은 그 책을 할 거지만 제 책이 나오기 전에는 다른 선생님 책을 써야 되겠죠. 그래서 뭐 이번에는 한번 노랭이 책으로 우리가 원체 잘 알고 있는 그 노랭이 책으로 한번 해볼까 이렇게 고민을 조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결국에는 보세요. 그 욕망의 법령집이 메인이고 이 책은 변하지 않아요. 이 책은 계속 끌고 가되 이 책의 보조 수단으로서 우리가 노랭이를 사용한다든지 뭐 원재훈 쌤의 책을 사용한다든지 뭐 스터디 가이드 혹은 유은종 쌤을 쓰는 것처럼 메인 본류는 변하지 않는다. 본질은 법령이다라는 거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제 그거를 이해하기 위한 보조 수단으로서 우리가 이런 것들 기본서들을 쓰고 있는 것을 보시다시피 결국 세법학의 핵심은 법령의 표현을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숙지하고 공부하고 그 표현을 암기하는 것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제 뭐 앞으로 이제 저하고 이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제가 이 기본적인 본질, 즉 법령이 중요하다라는 것은 변함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계속 법령의 중요성과 법령의 기본 표현을 계속 공부를 시킬 거고, 그거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시험장에 끝까지 계속 반복해서 봐서 끝까지 이 법령을 위주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그런 커리큘럼을 계속 만들고 있고, 그런 커리큘럼으로 진행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제 생각에는 우리 세법학 이런 수험 강의에서 세법학이 가지고 있는 그런 본질적인 문제, 그런 문제점에서 출발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렇게 솔루션을 제공을 하고, 그런 커리큘럼으로 여러분들이 조금 더 그런 수험에 있어가지고도, 나아가서 수업뿐만 아니고 여러분들 실무에 있어가지고도 세무 전문가로서 제가 그런 길을 만들어 드리고자 그렇게 만들어 드리고자 그렇게 노력을 조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이제 저하고 이제 같이 계속 하시고, 앞으로도 제가 이전에도 저하고 같이 했던 분들은 아마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제가 어떤 스타일로 어떤 법령을 얼마나 강조하고 있고 법령의 표현을 얼마나 잘 보여주고 있는지 아마 기존에 하신 분들은 잘 알고 계실 거고요. 앞으로 이제 저하고 하실 분들은 그런 법령의 표현이라는 걸 아마 다른 선생님들한테는 느끼지 못할 그런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그런 갈증과 욕망을 제가 해결해 드리는 그런 수업을 진행을 할 예정입니다. 저 믿고 잘 따라와 주시면은 분명히 세법학만큼은 여러분들이 전략 과목이 될 수 있다고 제가 그건 확신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 믿고 끝까지 한번 잘해 봅시다. 오늘은 이렇게 법령의 중요성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다음 시간에 더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봐요.